지난해 연말부터 광주에서 촛불 집회를 이끌어왔던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가 활동을 마무리하고 공식적으로 해산했습니다. 추운 겨울 그리고 또 매서운 한파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할 때도 촛불 집회를 계속 이끌었고 결국 정권 교체를 이뤄냈기 때문에 최근 이 해산의 느낌이 좀 남다를 것 같은데요.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로 활동한 동광대학교 이 사회복지학과 정영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달 31일 그 오랫동안의 이 투쟁 이제 막을 내리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참 광주 지역에서 큰 역할들을 해오셨는데요. 해산 이렇게 결정하고 해산하시면서 많은 생각들이 교차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교수님? 예, 그 21차까지 이제 진행된 그 광주 촛불이었었는데요. 네. 이제 분노한 시민들의 그런 자발적인 참여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새로운 민주주의의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에는 이제 감동하고 또 자랑스럽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 1700만의 사상 유례 없는 촛불혁명의 염원이 네. 정치권에 의해서 왜곡되어 버리고 또 자칫 그 사그라들어 버리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걱정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과에 대한 어떤 만족감도 있으시지만 앞으로 정치권이 그것을 제대로 잘 지켜나가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도 있으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20일에 21차 동안의 이 촛불 집회 참여한 사람들 참 많으시잖아요. 한 대략적으로 몇 분 정도 참여하셨죠? 예, 그 지난 저희들이 11월 9일 날 이제 94개 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네. 박근혜 퇴진운동본부를 이제 꾸렸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11월 12일 날 저희들이 서울에 이제 100만 촛불을 만드는데 이제 광주에서도 이제 상경 투쟁을 했었고 네. 11월 19일에 이제 7만 명이 모이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광주에서는 연 인원으로 약 100만 명이 넘는 그런 시민들의 뜨거운 참여가 있었습니다. 네. 광주에서도 1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21차 일단 촛불 집회를 진행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그런 그 장면들, 뭐 여러 그 것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부분들이 머릿속에 지금 남아 계시나요? 예, 여러 가지 이제 감동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만 이제 저희는 집행부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역시나 이제 가장 그 결정적이었던 것은 2억 9천만 원에 이르는 이제 시민들의 그런 자발적인 모험과 네.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그런 물품들이 들어왔습니다. 네. 예를 든다면 종이컵이라든지 뭐 네. 깔판이나 핫팩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이제 또 떡볶이 같은 먹거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네. 나눠주시던 이제 시민들의 따뜻한 그런 손길들을 잊을 수가 없고요. 네. 이것을 보면서 이제 마치 그 80년 5월에 이제 공동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 기억이 남는 것은 본부의 실천력을 사실은 보장했던 것은 이제 자원봉사단을 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사 준비나 뒷정리 그리고 이제 밤 늦게까지 여러 가지 모금 등등 처음부터 끝까지 행사 전반을 약 100여 명의 그 초중고 대학생들이 스스로 이제 촛불 자원봉사단을 꾸려가지고 네. 이렇게 헌신적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촛불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저희들이 맞출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도 이야기하셨지만 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행사에 드는 비용들 2억 9천만 원 이상을 같이 이렇게 모아서 행사를 해왔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었겠네요. 아, 그럼요. 예, 네. 하나의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런 21차의 촛불 집회를 통해서 80년 광주의 이 대동세상을 다시 한번 맛본 것들, 광주 시민들이 우리가 결국 해냈다는 이런 결집된 의지를 표현하고 그것이 성사됐다는 것도 굉장히 큰 성과일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예. 네, 이제 이 정권 교체는 됐고 이렇게 이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는 역할을 다하고 이렇게 해산을 하셨는데 새 정부에 대한 약간 우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정부가 나가야 될 방향 어떤 것들을 지금 이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지금 이제 그 무엇보다도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너무도 많은 사고를 쳐놔서 네. 이제 무엇부터 말씀드리고 또 해결해야 될 현안이 우선순위가 어떨지 이제 참 그 고민되는데요. 네. 우선 저는 이제 민주주의 회복이 급조업무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경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한반도 정착을 위한 이런 남북 대화라든지 교육의 양극화 그리고 이제 촛불혁명의 요구를 반영해낼 수 있는 이런 이제 정치 개혁들이 우선 과제로 저는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강력한 그 개혁 드라이브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정치권의 협치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최근에 이 사드 뭐 관련한 이야기 또 4대강 문제 이런 것들을 보면 벌써 정치권 내에서의 반발의 움직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당연히 예상했던 결과고 또 이제 저희들이 그런 문재인 정권이 성공적으로 그런 소위 이제 적폐청산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데 이제 우리 촛불 시민운동 본부의 이제 역할들이 사실은 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비록 이제 해산은 저희들이 됐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연대 조직들이 언제라도 이렇게 이제 현안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제 조직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저희들이 끊임없는 이제 압박과 그리고 이제 격려가 필요하고 시민들의 이제 적극적인 관심이 촛불 그 염원과 분노 못지않게 네. 실어줘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 저는 이번 촛불 집회를 보면서 지금까지 이 뭐 어떤 권력 또는 정치권의 어떤 정치인 중심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갔다면 이 촛불 집회는 정치인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국민들 스스로의 어떤 그 국가에 이끌어가는 방향의 물꼬들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준 굉장히 큰 성과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정치권들이 어떤 개혁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을 제대로 못했을 때 국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이제 세계 유례에서 볼 수 없는 네, 그 정치인들이 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을 국민이 직접 광장에 나서서 이런 문제들을 끌어내고 오히려 이제 정치권을 추동해 냈다라고 하는 그 이제 역사적인 그런 팩트에서 저는 이제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보고요. 네, 이러한 이제 그 시민들의 행동은 정치권이 잘못했을 때, 네, 잘못 가고 있을 때 언제라도 네. 나설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심어줬었던 것이 이제 네. 저희들로서는 큰 그 경험과 노하우라고 보고 앞으로도 이러한 이제 행동과 또 이러한 그 요구들을 이런 광장에 대한 민주주의 네. 이런 운동들이 앞으로 이제 많이 확산되고 활성화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촛불을 통해서 좀 변화된 측면이 있다면은 그 이전의 어떤 수동적인 자세에서 이제는 능동적으로 그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모습들이 결집되고 또 비폭력적으로 그것이 표출된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아, 그렇습니다. 그거 바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시민들의 그런 능력이 사실은 우리 국가 자원과 그 자원의 가장 큰 그 저는 이제 자산이라고 보고요. 이번에 이제 촛불에서 이제 보셨던 것처럼 사실은 저희들이 촛불 그 단체들을 이렇게 이제 추동해 내기는 했지만 네, 실질적으로 그 행사들을 끌어갔었던 또 그 힘을 만들어 줬던 것은 사실은 평범한 그 시민들이거든요. 네, 심지어는 이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팔순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마이크를 잡고 그 광장에 나섰던 분들은 다 그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들은 우리 시민사회 운동의 이제 방향도 저희들은 이번에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큰 그 계기가 되었었고요. 네, 시민들이 정말 그 자신 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나의 그 한 목소리가 이 그 사회를 바꿀 수 있구나라는 그런 그 자신감을 주어졌었던 아주 큰 저는 그 경험과 또 우리 그 대한민국 사회의 그런 자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결국은 박근혜 퇴진 광주 시민운동본부라는 어떤 단체, 이 촛불 집회를 이끌었던 단체는 일단 해산을 했지만 그 추동력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촛불 집회를 함께해 주신 100만이 넘는 광주 시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고별 기자회견에서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주 시민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금남로 5.18 민주광장을 가득 메우며 그때 함께 그 목놓아 외쳤던 박근혜 퇴진, 부역자 처벌, 적폐청산의 구호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살아있는 부패 권력을 직접 끌어내린 이 역사적인 촛불 항쟁의 전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로 활동한 동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영일 교수였습니다.